자, 해냄 2022학년도 개정 공통국어 1 해냄 교과서 2-1 윤동주의 별에는 밤 개관 설명에 이어서 본문 분석할게요. 자,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습활동에서 윤동주 씨의 일반적인 주제 경향 이런 거 썼던가요? 안 쓴 거 여기 썼다. 54쪽에 부정적 현실인식과 극복의지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되겠어요. 자, 윤동주의 아버지가 정확히 기억은 아닌데 우리나라 최초 장로교 장로님이라고 그랬던가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독교 집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시간을 그냥 바로 읽으면서 갈게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자 조금 키울게요. 자,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절적 배경이 제시됐어요. 자, 가을 계절적 배경이에요. 가을은 보통 우리 시에 쓰일 때 두 가지 의미 정도로 쓰일 수 있는데요. 뭐 더 많겠지만 일반적으로 나뭇잎이 떨어지는 계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쇠락, 조락, 소멸의 이미지. 쇠락 말이 좀 어렵죠? 조락, 쇠락, 소멸 다 사라진다, 떨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좀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자, 가을은 쇠락 한번 써보세요. 자, 쇠락, 조락, 떨어진다 뭐 이런 뜻이에요. 소멸의 이미지. 그래서 여기서 쓸쓸함 그랬고요. 다른 말로 하면 애상감, 애상적 분위기 조성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소멸, 애상적 분위기 조성. 애상적 분위기 조성. 본문에 있는 대로 그냥 쓸쓸함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조금 자꾸 위로 글자가 올라가냐 나는. 자, 이렇게 됐죠? 나는, 자, 시 속에서 시를 이끌어가는 목소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시적 화자, 시적 자아, 다른 말로 서정적 자아라고 하는데 윤동주 씨의 경우에 화자는 작가와 동일인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배웠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자도 작가의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이다 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나가 화자가 곧 작가가 되면 그건 시가 아니고 수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아릴 듯 합니다. 자, 별 외우셔야 돼요. 아름다움. 별은 저 멀리 있잖아요.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동경의 대상도 되고요.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순수함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해돼요? 동경의 대상, 이상 이렇게 해도 되겠죠. 동경, 이상, 순수 이런 것들이고 오염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름다움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회상의 매개그는 이게 수능에 나왔을 때는요, 내면으로 시적 화자의 생각을 내면으로 향하게 한다. 쓰세요. 수능에 나왔단 말이라서 내면으로 향하게 함. 그게 회상인 거예요.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주관식 문제 아까 별의 함축적인 의미를 쓰라 그러면 순수, 이상, 동경의 세계 다 좋아요.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 자, 가슴 속에 새겨진다는 건
마음속에 떠올린다는 거죠. 가슴속에 하나도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아리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밤이 좀 짧잖아요. 바로 아침이 오기 때문에 다 셀 수가 없어요. 현실적 제약을 의미한다. 머릿속으로 지금 막 혀 움직이면서 외우세요. 졸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왜? 내일 밤이 남았으니까. 내일 새면 되잖아요. 그리고 청춘이 아직 다하지 않았어요. 그 청춘 동안에 내가 추구하는 이상을 계속 추구할 수 있어요. 지금 조급할 필요 없어. 오늘 다 못 세? 내일 세면 되는 거예요. 아직 청춘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동안에 내 이상을 추구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별 하나의 추억을 떠올려보고, 별 하나의 사랑을 떠올려보고, 별 하나의 쓸쓸함도 느끼고,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 자, 이런 구절. 자, 별을 하나씩 세면 그리움의 대상들을 떠올림 그랬잖아요. 잠깐 보세요. 여기 조금 보면, 자, 반복과 열거 그랬는데,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것들이에요. 좀만 요거 별 본문은 끝내고 시작. 자, 그러면 보통 요거는 긍정적이죠. 요건 조금 부정적이죠. 그런데 자, 동일한 문장 구조로 엮이면, 열거가 되면 다 같은 의미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긍정으로 보이죠? 그럼 얘도 긍정인 거예요. 이게 왜 긍정이 되냐? 자, 우리가 추억이나 사랑, 잊고 싶지 않은, 기억하고 싶은 가치일 거 아니에요? 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 배부르고 화려하고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할 때, 사람들이 무관심할 때,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서 정성을 들여서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찾아내고 전파하는 사람,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외롭기도 해요. 외로우니까 이런 것도 더 떠올리게 되지. 이런 것들은 다 순수한 어떤 가치,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부정 아니고 긍정적 가치를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써볼까요? 유사한 구절의 반복 그랬죠? 자, 사실 뭐 이거 통사 구조는 아니고 구긴 한데, 통사 구조의 반복 이렇게 나와도 맞는 걸로 보셔도 되겠어요. 자, 잠깐 보세요. 자,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과 시와 어머니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어머니가 한 번 더 나왔죠. 일단 반복이에요. 자, 반복법이 쓰이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고울즉 강조. 어떤 간절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향에 있는 어머님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느끼다 보니까 호흡이 여기서 바뀌게 돼요. 자, 여기는, 자, 잠깐 보세요. 요거는 비교적 짧잖아요. 구절이. 그죠? 근데 여기는 길죠. 마치 산문시처럼 바뀌었잖아요. 자, 이럴 때 여기를 자, A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만약 B라고 한번 해볼게요. A와 B를 비교했을 때 호흡이 어느 쪽이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를까요? 읽는 시간 자체는 A가 짧겠지만 읽는 속도는 B가 빠른 거예요. 이럴 때 B를 빠른 호흡이라고, 여기 나와 있구나. 안 쓸게요. 자, 색깔 칠할게요, 그냥. 자, 그림을 구차 열감. 자, 빠른 호흡. 산문율 이렇게도 말해요. 산문시형들 변화함 그랬는데, 산문율의 급격한 호흡 또는 빠른 호흡 이렇게 해요. 써드릴까요? 자, 산문시와 같은 산문율에 써보세요. 산문율에 급격한 또는 빠른 호흡이 느껴진다. 그 호흡을 통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간절함, 그리움을 강조했다 이래도 좋고요.
간절함을 부각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세워서 쓴 좀 글씨가 안 이쁜데, 자, 됐어요? 글씨 보여요? 가리나요, 제가? 올려줄게요. 됐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님, 나는 별 하나를 보며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어떤 것들이 아름다운 거냐? 자, 지금부터 아름다운 대상들이에요. 추억 속의 대상, 떠올리고 싶은 대상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 아름다운 말이에요. 폐, 경, 옥. 윤동주의 생가가 용정이라는 데 있대요. 간도 쪽이에요. 사탕 하나 먹어요, 빨리. 졸리면. 레모나. 자,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 이거 아니다. 옛날에는 계집애라고 했단 말이에요. 소녀예요. 이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왜 이렇게 하필 또 가난하다고 했을까? 가난해도 소박한 정을 나누고 순수한 사람들인 거예요.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를 공통점 뭐 같아요? 동물인데, 그치, 동물이긴 동물인데 그 독수리가 아니고 비둘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좀 그 맹금류, 독수리 같이 육식한 그런 새가 아니고 되게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프랑시스 짬, 라이너 마리아 릴케, 아까 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를 수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찾아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릴케가 한 말이에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 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기 있는 것들. 이게 뭐예요? 아름다운 말. 화자가 추구하는 순수한 존재들인 거예요. 순수한 가치들을 불러봅니다. 불러본다는 게 무슨 말일까? 불러본다는 건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런데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멀리 있어. 그럼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추억과 현실 사이의 거리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자, 이런 여기 있는 존재들의 공통점이 뭐야? 힘은 없지만 순수한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순수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까 윤동주의 시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 일반적인 주제라고 했죠? 자, 근데 그게 너무 멀리 있어. 그러니까 순수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순수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멀리, 뭐 공간적 거리감이기도 하지만, 이거 여기서 공간적 거리감 해도 되겠네요.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용정, 고향 있는 곳이에요.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자, 언덕에다가 내 이름을 썼어요. 자, 이름자를 써보고 이거 한번 색깔 칠해볼까요? 나는 뭘 위해서 살고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자아 성찰이에요. 그런데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왜? 쪽팔려서, 창피해서. 자, 윤동주의 앞뒤 시들을 보면은요, 우리 식민지하에서 우리 민족은 되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밥 먹는 것도 힘들고요. 민족적 자존심이 다 일본에 의해서 짓밟히고 이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신화 배우러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신의 삶이 자랑스럽지가 못해요. 그래서 흙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자, 색깔 칠하세요.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의 행위, 부끄러움이에요. 영호야, 힘내야 된다. 덮어버렸습니다. 무슨 심리? 부끄러움. 원래는 시를 여기서 끝냈다고 좀 더 갈게요. 자, 딴에는 이유는 밤을 새우는 벌레 중요해요. 자신이 벌레처럼
미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과 슬픔이에요. 무기력한 자아에 대한 반성. 자, 이때 벌레 감정이입이에요. 어떤 무기력한 모습, 힘이 없는 모습이에요. 자, 힘내. 자, 지금 못 끊어. 자, 보세요. 자, 원래 시가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병욱 씨가 받아보고 후배지만 5살 어린 후배지만 선배님 요거는 뭔가 좀 뒤가 허전한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거 이해하기 어렵고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4줄을 덧붙인 거예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자존심을 세운 게 아니고 그래요? 하고 4줄을 덧붙인 거예요. 자,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세모 칠게요. 자,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세모 일제식민자의 고단한 현실이에요. 나의 별에도 조국이죠. 봄이 오면 광복이 되면. 자, 여기서 별을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 그랬는데 요거 앞쪽에서는 이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봄이 오는 거니까요. 요건 조국으로 보는 게 더 맞겠어요. 뭐 내적 세계라고 틀린 건 아니야. 아까 별을 통해서 내면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내적 세계 내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조국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조국에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이거 중요해요.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여기에 써도 되고요. 밑에다 쓸게요. 저는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이게 무덤이에요. 자, 밑줄 치세요.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이게 무덤이에요.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는, 자, 보세요. 지금 현재는, 앞에 보세요. 지금 현재는 일제식민자에서 우리 조국과 민족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시나불행이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시만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윤동주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무력감을 느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현재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약하지만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게 되면, 칠판 보셔야 돼요. 죽게 되면 무덤에 묻힐 거 아니에요. 자, 그때 내 무덤이 있어. 여기에 풀이 자란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 자라는 풀이 다른 쪽에 있는 풀에게, 아이고 졸려라. 자, 풀에게, 야, 나 윤동주 무덤에서 자란다? 풀없지? 라고 말할 수 있게 살겠다는 거예요. 왜 부러울까? 이 무덤에 있는 주인이 윤동주가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국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다.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우리 자랑스러운 윤동주 신인의 무덤에 내가 잘하고 있어. 부럽지? 라고 말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즉,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다 라고 하는 건 지금처럼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 즉 조국을 위한 희생적 삶을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세요. 별표예요. 요즘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문제가 몇 년 주기로 또 반복이 되기도 하거든. 자, 요거 이렇게 쓰세요. 별표예요. 희생양 쓰세요. 네. 희생양, 속죄양, 모티프 쓰셔야 되는데 속죄양, 희생양, 모티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나를 희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런 거 유사한 내용도 잘 나오는데 몇 개 써드릴게요. 한번. 자,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가 있어요. 요거만 좀만 참고 써보세요. 이육사의 광야라고 하는 시에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부르라.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 써드릴게요. 그냥 씨를 뿌려라.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희생 의지를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깨져서 다시 써드릴게요. 자, 요것만 정신 차리고 쓰세요. 빨리. 못 끊어요 지금.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십자가라고, 윤동주의 시, 이거는 윤동주의 시 중에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피를 흘리겠습니다.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피를 흘리겠습니다. 이게 구절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다. 오랜만에 하니까. 이런 것도 희생양 모티프고요. 하나만 더 쓸게요. 또 뭐 하려고 그랬냐? 윤동주의 간이라는 시가 있어요. 요거는 토끼전과 프로메테우스 시나 두 개를 섞어서 전개가 되고 있는 시인데요. 요거는 어휘만 쓸게.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에게서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주는 바람에 낮에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형벌을 받아요. 근데 죽지 않고 밤에 다시 또 간이 살아나. 그럼 또 다음날 또 간을 쪼아먹히고 이런 거거든요. 그 간이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프로메디어스라고 나와요. 프로메테우스예요. 여기까지 쓰고 잠깐 쉬자.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까외다. 풀 봄마다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부활과 재생의 이미지예요. 자, 요거 벌레 중요하고요. 희생양 모티프 중요하고요. 자, 요거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고, 요거 하나만 다시 쓰자. 요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해서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것을 부각했다, 강조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무성할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표현했어요. 자, 일단 별에는 밤 본문 내용은 이걸로 끝낼게요.